안녕하세요. 이건 시락입니다. 안녕하세요. 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강입니다. 오, 왜 이렇게 습해요 요새? 진짜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인데요. 일기예보를 보는데 다 주룩주룩 회색에 파란색인 거예요. 너무 습합니다. 그리고 요새 비 오는 날에 출퇴근을 하는 게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출근을 하지 말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너무 싫은데요. 뭔가 행동에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습해서 수영장에 있는 것 같은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저는 좀 다른 걸로 비가 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제 길가에 풀도 많고 작물도 많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에 보면은 이름 모를 풀들의 키가 훌쩍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이게 식물의 생장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도 좀 새롭게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집 밖에 개들을 키워가지고 비가 오면은 애들이 너무 꼬질꼬질해지는 거예요. 비 맞아서. 물론 이제 가림막을 해줘도 애들이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비에 별로 개의치를 안 해요. 그래서 안 피해요, 잘. 진짜 많이 오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얘네들의 좀 비린내가 난다? 개 비린내가 이제 집에서 풀풀 풍기고 있다? 이런 정도? 이제 장마가 거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나면 얼마나 더울까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인데요. 풀들의 생장력이라니.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더위가 찾아오면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거 되게 못 버텨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비가 더 싫어요. 그리고 제가 비를 싫어한다고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 뭔데요? 같이 일하던 동료분이 비 오는 날 저를 보더니 되게 식물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식물 같다는 거지? 근데 비만 오면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구고 막 터덜터덜 걷는다고. 이제 그런 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비유가 너무 찰떡이어서 뇌리에 남았어요. 아니, 아까 제가 식물의 생장력을 얘기했잖아요. 비가 오면은 더 푸릇해지는데 반대의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그럼 선인장이었나 보네요. 근데 그래도 누구신지는 몰라도 생강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비만 오면 축 처지고 힘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아셨겠어요? 나도 몰랐는데. 저는 생강님께 애정이 평소에 엄청 넘치는데도 비가 오면 막 축 처진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새로운 관점이죠. 자, 어쨌든 이건 시락. 요새 근데 비가 올 때 갑자기 단시간에 엄청 확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평택시인가? 거기 사진을 봤는데 그냥 물이 엄청 많이 차고 거기를 그냥 물속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저 어떡하지 해서 다들 장마철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발 작년과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공교롭게도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뉴스를 봤는데 영암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무화과밭이 다 잠긴 거예요. 근데 한 2주 뒤면 수확할 시기였대요. 어떡해. 근데 그 농인분이 자기가 11년 동안 여기 이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서 일한 적은 처음이라고 해서 올해 농사 잘 끝나겠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다 침수돼가지고 이제 그 무화과를 다 날리게 되신 거죠. 얼마나 허탈하실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뭔가 지역은 인프라 그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배수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뭐 반지하 살고 그때 막 비가 와가지고 집에 창문으로 물이 쓸려 들어오는 모습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이상한 곳에 예산을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다시. 그니까요. 뭐 괜히 색깔 같은 거나 바꾸지 말고. 맞아요. 이건 실학. 아무튼 이번 회차는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리뷰 편입니다. 영화 리뷰 오랜만인데요. 요즘 저희가 바빠서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읽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리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돼서 좋은 영화를 알게 돼서 저는 좀 기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화 리뷰를 한다는 건 바쁘신 것들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섰다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덜 바빠진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대본을 쓰는 차례에 소재가 고갈되어서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뭔가 의심, 믿음, 신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소들과 영화 매기를 통해서 그런 소재를 다루고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덕분에 진짜 재밌게 봤고요. 저번에도 뭐였죠? 여자친구들이 나오는 얘기를 봤었는데 그것도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르는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 리뷰 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건실학 86번째 에피소드 영화 매기 리뷰 편. 비건실학. 일단 이 자리를 빌려 영화를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사가 다 망하실 텐데. 제일 다 망하신 분이야.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 내서 영화 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작심을 하지 않으면은 맨날 그냥 쇼츠나 이런 것만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데 맞아. 덕분에 양질의 콘텐츠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덕분에 저번 토요일에 시작을 영화로 아침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저는 되게 롱폼을 좋아하거든요. 롱 뭐요? 롱폼. 쇼폼 말고 롱폼. 롱폼. 네네. 그래서 영화 보는 걸 더더욱 좋아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제가 영화 매기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이옥섭 감독님과 구교환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잠시만요. 저희 저번에 덕질편의 연장선 편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제가 이 두 분을 아마 매기로 입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편집 기법이나 BGM이나 뭐 주제를 끌어가는 점이 너무 참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또 저의 덕질력이 가동이 돼서 관련된 영화 인터뷰 뭐 구교환님은 배우도 이제 겸 하시니까 참여하셨던 영화 이런 것들을 다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교환님이 상업 영화로 인기를 끌게 되셨을 때 이제 드디어 다들 우리 구배우님의 매력을 알게 되시겠구만 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근데 그분 원래 배우가 아니었던가요? 배우 겸 감독이셨어요. 본인이 감독하고 연출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배우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이옥석 감독님이 감독이나 제작하면 이제 구교환 배우님이 참여를 하시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다재다능한 분이셨군요. 그럼요. 근데 뭔가 구교환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요새 엄청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맨 처음에 구교환 배우를 알게 됐을 때는 막 독립영화 출연하고 막 이럴 때 되게 뭔가 캐릭터가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눈에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알던 이미지랑 지금 요새 유명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멋있고 막 이런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개인적으로 좀 웃긴 포인트예요. 그거 있잖아요.
한 발짝 다가섰다가 두 발짝 멀어지고. 맞아. 난 항상 멀어지기만 했는데. 비건 실학. 사담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들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평이 드셨는지 전체적으로다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정말 살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뭐 장면이나 대사들이. 정말요? 한 번 볼 때 엄청 몰입해서 봐서 재탕하거나 N번 하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생각날 때마다 봤어가지고 되게 자주 봤어요. 저도 일단 맥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옥석 감독의 영화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이옥석 감독이랑 구교환 배우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품을 또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주인공인 이주영 배우도 원래 너무 좋아하고. 저도. 약간 모두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 그쵸.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영화다. 다 나왔어. 맞아. 그렇구나. 일단은 그 감독님이랑 배우분이 이제 세트로 좀 작업을 하시는 편인가 봐요. 네, 그 두 분이 연인 관계라서 같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도 되게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뭐 독립영화 트레일러도 만든 거 있고 단편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주영 배우님이랑은 작품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마 되게 친하실 거예요. 그 세 분끼리도. 이렇게 독립영화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방식의 노력으로 계속 어쨌든 봐주시니까 그런 거를 그분들이 아시겠죠?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열정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뭐랄까 웃음 포인트? 막 이런 편집 연출?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뭔가 살짝 과장되고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점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라서 생강님이 처음에 매기를 비건실하게 다루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매기를 다시 보고 나니까 제가 한동안은 영화를 진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보고 나니까 독립영화를 많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했었는데 엊그젠가 그 독립영화를 하나 보고 왔거든요.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거 너무 웃긴 거야. 그것도 진짜 웃겨. 크리스틴 스튜어트 나오는 건데. 오 맞아. 그것도 네네. 정말 너무 재밌어서 막 극장에서 깔깔거리면서 봤어요. 활발한 문화생활을 하고 계신 도심 속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초반에 이게 당최 뭔 영화야? 하면서 물음표를 띄우면서 봤어요. 저는 이제 두 분과 달리 상업 영화만 늘 보던 사람이거든요. 막 천만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가벼운 거. 물론 뭐 천만 영화라고 다 가볍진 않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들 계속 이제 푸시해주는 영화관에서조차 그런 영화들만 보다가 이렇게 독립영화를 보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영화지? 무슨 영화지? 하면서 봤다가 근데 이제 한 초반 조금 지나서 혀를 찔리는 것 같은 장면 몇 개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런 걸 노린 영화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 있는 장면 같은 걸 볼 때 오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다 보고 나서는 제가 봤던 다른 어떤 영화보다 우리의 삶, 사회와 닮아 있다는 생각? 그런 감상평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들 성심성의껏 영화 리뷰를 하니 너무 재밌군요. 이건 실학. 이 영화의 화자가 정말 신기반기하게도 맥이에요. 네, 맥이 역을 천우희 배우님이 맡아주셨는데 맥이가 영화 이름이기도 하고 주제의 소재로 매우 큰 활약을 하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채소들은 이 영화에서 맥이 역할이나
뭐 매기의 이런 인칭적으로 이 영화를 끌어나가주는 점이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일단 저부터 저는 매기가 화자라는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따로 있었어서 어항에 매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기가 좀 크기가 큰 물살이인데 너무 좁은 어항에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갑갑할 것 같다. 활동 반경이 되게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영화 보면서. 그래서 어항이 조금만 컸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다면 뭐 좀 매기를 들고 움직이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그거를 고려해서 어항 사이즈를 뭐 고르셨겠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매기 어항 수조의 사이즈가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맞아. 저도 일단 매기가 너무 좁은 데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고 저거 찍을 때 뭔가 저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영화 초반에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이 나레이션이 이주영 배우가 말하는 건가? 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목소리가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니까. 그래서 제3자가 관찰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야? 이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맥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도 맥이라는 제목을 알고 본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이제 매기가 초반부터도 나와요. 그런데 저 나레이션은 대체 누가 하는 거지? 하면서 같이 본 분한테 그래서 이 영화 어떤 영화고 화자가 대체 누구야? 이게 무슨 영화일까? 라고 제 느낌을 공유하면서 이제 계속 물어봤더니 물음표 살인마처럼 그러니까 1시간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 먹었던 그 포인트는 그거죠. 제목이 맥이라는 것도 알고 맥이도 중간에 나왔고 근데 이 화자가 맥일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에 놀랐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제 무의식이 이 물살이 생명체가 이런 화자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무슨 얘기를 그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셨군요. 뭘 그러셨군요. 그리고 약간 비주얼적인 게 달라서 그런가? 약간 되게 천우희 배우님이 되게 상큼한 목소리고 그건 아니죠. 네, 제가 무지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천우희 배우님이 나레이션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영화를 접했어서 그런 관점보다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하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감히 제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이 아예 안 나오는데 뭔가 되게 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그런 부분도 초반에 좀 신경을 쓰면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인 영화의 구성을 좀 고려를 하신 느낌인 건가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그건 건가?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영화 제목이 맥이기도 하니까 맨 처음에 1회차 봤을 때는 대체 맥이랑 관련된 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냥 엑스레이실에서 그냥 섹스하고 이런 건데 막 이러면서 맞아. 나중에 중간에 결국 나오잖아요. 이번 환자가 맥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좁은 이 어항? 수조 같은 데서 키우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매기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이 매기가 영화의 제목까지 될 만한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인 건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기가 오히려 제목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큰 비중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이거 제가 뒤편에 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맥이는 그 병원이나 그 병원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 되게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살펴보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건과 그런 말들이 오가는 맞아. 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일에 관여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맞아. 말을 옮겨서 이간질 시키거나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너 잘 생각해봐 하고 좀 독립적으로 시선을 분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3자이지만은 접근성이 되게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하지만 영향이 없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존재라고. 이 삶을 살 때 언제든지 어떤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는 재밌다. 존재다. 재밌네요. 두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재밌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지점들을 좋은 듣는 게. 해석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매기를 보면서 근데 보통은 물살이들을 키울 때는 관상용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뭐 금붕어가 됐거나 구피나 막 이런 애들을 보통 키우는데 또 영화에서 그 어항에서 키우는 건 매기야. 우리가 흔하게 네네. 먹는 식용 물살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거기 있으니까 되게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거든요. 나 지금 깨달았어. 메기가 식용으로 쓰이는 애들이었네요. 오, 헐이다. 아, 메기를 먹나요? 막 메기탕 이런 아닌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조화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뭐 금붕어나 다른 열대어 같은 애들이 어항에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조화로운 일이었나 애초에? 걔네도 원래 자연에서 물속에 사는 애들이었는데 그렇게 어항처럼 인위적인 환경에서 사는 건 다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우리들의 병인가 봐요. 어쨌든 뭐 다른 메시지들도 많이 느끼긴 하지만 메기의 환경이 너무 신경 써. 그니까 계속 근데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저런 미디어 매체에서 동물을 동원해서 장면에 쓰여지는 걸 보면은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제발 그래픽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픽이나 이런 CG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싸게 먹히는 실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런 의미로도 되게 거슬리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맞아. 네, 여튼 여기서는 맥이라는 물살이가 이제 수조가 너무 좁은 거는 무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얘가 이제 움직임이 막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살짝 보일 때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거슬렸고 실제로 지진 전에 맥이라는 동물이 튀어 오르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실학.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다시 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초반에 두 배우님이 같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거 진짜 신박했어요. 그 이주영 배우님이 앞에 앉아서 구교환 배우님을 앞에서 껴안는 방식으로 둘이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세라고 해야 되나? 행동? 그런 거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는 자세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주영 배우님이 구교환 배우님이란 애인을 믿으니까 그렇게 몸을 맡기고 또 되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탈 수가 있나? 나도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서워. 나는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날 태워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니,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제 이주영 배우님과의 달리 좀 체격이 더 나가고 좀 더 무겁고 하니까 웬만한 약간 바이크 같은 자전거가 아니면은 안 되지 않을까. 아, 상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못 믿는 거군요. 아니요, 자전거도 못 믿고 상대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신이. 네. 그럼 상대를 앞에 태워요. 제가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강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마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아직 그 단계가 안 됐군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강님은 그 장면을 되게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100%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꼈던 거군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위험하게 뭐하는 짓거리야 계속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면을 봐도 다 다르게 느껴져. 그리고 신기하다. 뭔가 그리고 살짝 좀 꼴값이야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요. 저렇게까지? 꼴값이래. 저렇게까지 타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타면 안 되나 뒤에? 맞아. 그러니까 얼굴도 보고 싶고 같이 가고 싶기도 대화도 한 거잖아.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휴그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인상 깊은 장면은 네. 대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장소가 기억에 남는데요. 마지막에 이주영 배우가 구교환 배우를 찾아가는 그 아파트 벤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싱크홀이 막 생겨가지고 구교환 배우가 빠지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주영 배우가 바라볼 때 그 구멍에서 이주영 배우를 바라보는 앵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건물 4개 등이 서로 네모나게 붙어있는 이상한 모양새이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계속 기억에 남았는데 근데 그 장소를 이옥석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라는 영화인데 거기서도 그 똑같은 장소가 나와서 이 장소가 되게 이옥석 감독의 애착 장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착 장소. 근데 저 거기 장소 보고 나도 되게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되게 기묘한 맞아. 약간 기묘한 느낌을 자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저는 인상적이던 장면이 너무 많았지만 그 발가락 반지를 훔친 반지로 생각을 하고 구교환 배우가 받아냈던 장면이 있어요. 동료분한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서 본 거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게 저만이 아니라 보는 관객들도 그렇고 구교환 배우도 그 역할상에서 그랬을 거고 발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이 어딨어 라는 전제에서 의심이 꽃피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동료 사이도 날아가는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전 여자친구의 폭로를 듣고 남자친구의 행동이 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헤어지자고 하는 장면, 그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지? 처음에는 헤어지게 만들려는 건가? 약간 이런 상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 싸움인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진짜 구교환 배우가 때린 거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진실은 뭘까? 막 그런 온갖 잡생각을 들게 하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겠구나. 이게 독립영화의 맛인가? 아리송하다? 이런 느낌에 되게 재밌게 봤네요. 마늘님에게 독립영화의 맛은 아리송한 맛이군요. 엄청요. 네. 아리송송한 맛. 아주 마늘님이 물꼬를 잘 터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이 된 영화거든요. 의뢰를 받아서? 예. 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그게 무엇인지 물론 우리 채소들은 느끼셨겠죠? 저는 뭔가 이 인권 얘기를 그래서 매기 시점에서 풀어나가는 점이 정말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채소들은 그러면 어떤 지점들이 좀 신박하고 느껴졌고 뭐 공감이 됐는지 한번 다채롭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왜 제가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겠는데 왜 매기의 시점으로 풀어나간 게 좋으셨나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을 하시다니 고단수시군요. 왜 인권이라고 하면 보통 인간 먹이사슬 중 그래도 최상위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같은 인간 내에서만 다뤄지잖아요. 네. 생각거리나 의문이나 이건 잘못됐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화자조차도 인간이고 인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아닌 매기의 시점으로 풀어나간 게 정말 좋다. 그리고 심지어 매기는 말을 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선하다였던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게 가해자의 말을 정말 하등 쓸모도 없다라는 게 보여져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매기 영화를 보고 리뷰를 좀 찾아보다가 방구석 1열에 이옥석 감독이 나온 거를 봤거든요. 제 최애 예능이에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왜 주인공은 남자친구의 말을 더 듣지 않았을까? 전 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왜 바로 싱크홀 행을 해버렸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짜요? 이렇게까지 해야죠. 이 노답 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싱크홀에. 근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렸다는 건 들었는데 너무 막 아무 말도 이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바로 싱크홀이 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그 두 사람의 시간이 있었을 때 해서도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고 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자꾸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작품에서만큼은 그런 가능성을 일절 차단을 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렸는가, 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거에 서사를 주지 않는다는 점. 네. 맞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왜 이야기 하나 듣지 않고 그러지? 라고 생각한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서사를 또 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그리고 아까 마늘님이 던지셨던 그런 질문은 사실상 2차 가해나 다름없잖아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원천 차단하고 너희 새끼 나락행이다 약간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가해자의 변명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고 뭔가 그 구규환 배우님이 나 전 여자친구 때린 적 있어 하는데 너무 담담하게 무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연출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랬죠. 저는 일단은 그 인권위원회에서 뭐 의뢰를 해서 제작이 된 영화라는 거를 전혀 몰랐고요. 아까 또 표고님이 말씀하신 가해자한테 뭐 서사를 주기 위한 장면이 없다는 게 그게 의도된 거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좀 정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인물의 의심이나 고발 등으로 얼마나 수많은 변화를 자아낼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개가 흘러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매기이자 제3자인 우리들은 아리송하게 느껴진다. 이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 영화가 인권 영화라는 부분에서 인권이 이런 의심과 선례, 이런저런 프레임 등으로 침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방구석 1열 거기서 들으니까 제가 감독님의 뜻을 잘못 캐치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제3자로서의 매기가 우리가 더 된다고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제 좀 체감을 한 게 매기는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제 어떤 나레이션을 하면서도 어떤 걸 막 주입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다 이런 거를 막 주입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을 비춰주는데 저라는 사람이 계속 중간에 풀쑥풀쑥 튀어나와서 아 제가 반지 훔쳤겠네. 아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왜 나왔지? 헤어지게 만들려고 나온 건가? 근데 진짜 때리는 놈이었네? 저 새끼 연기하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추리를 하고 의심을 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말하는 부분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멈추지 않는 저 생각의 흐름이 좀 자괴감에 들게 했습니다. 너 그게 왜 자괴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의도해서 맥이라는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장치로서 작용했겠지만 제가 너무 그 짜여진 판 그대로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래서 우린 다 매기인 거죠. 당사자는 아닌데 주위에 있어서 알긴 알아. 근데 사실은 몰라서 추측만 하고 그런 사건 자신의 생각은 공유를 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같은 편으로 공감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냉소적으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뭐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인권이 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던 씬은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엑스레이 씬에서 누가 불법 촬영을 했고 맞아. 누가 그걸 동상에다가 남의 신체 부위를 버젓이 동상에 걸어놓고 불법 유포를 하고 막 이런 거에는 솔직히 그 병원 사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냥 오로지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만 궁금해했다.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되게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찍힌 사람은 사실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이제 감싸주거나 그 가해자 이제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서 벌 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진 속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혹시 자기가 찍힌 건 아닐지 불안해하거나 뭐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런 장면에서 되게 좀 괴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 뭐 신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채소들이랑 같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처음에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두 배우가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을 꼽았었는데 그렇게 서로 무한 신뢰를 하던 사이가 전 여자친구분이 와서 나 사실은 맞았다. 데이트 폭력 당했다. 라고 했더니 이주영 배우님이 의심이 한번 싹 돌더니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싱크홀로 갔다. 그래서 뭔가 에피소드별로 그렇게 개연성이 없고 뭐 단편적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에 잘 뭔가 정제되지 않은 그 주제의식이 녹아져 있어서 감독님의 창의력과 연출력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하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밝혀진 사실은 없어. 맞아. 밝혀진 사실은 없는데 그렇다고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길 수도. 원래 저라는 사람의 성격은 그게 되게 비수가 날아 꽂힌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네. 근데 애초에 믿는 것도 내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이 영화 매기를 정말 보고 싶었고 녹음을 빌미로 맞아. 같이 공유를 하니 좀 덜 외롭네요. 자기 만족 찢었다. 찢었다. 네, 저도 이번 회차는 정말 보면서 계속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중간 부분까지는 맞아. 그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가? 그냥 내가 어떻게 믿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그렇게 이주영 배우가 결국 마주하잖아요, 진실을. 그런 걸 보고 그냥 역시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면 그냥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는 게 내 건강에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나누는 것도 정말 즐거웠고요. 네,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또 보는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 사실 여부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영화처럼 나오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래? 이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라고 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옳을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서 되게 사회와 지금 나의 생각이나 뭐 생각님이 갖고 계신 고민들 같은 게 그냥 지금 영화 자체에 다 관통돼서 보여지고 있다. 그런 것에 되게 만족을 한 영화였고요. 그냥 계속 근데 이걸 봤다고 해서 좀 더 옳은 판단을 하거나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란 생각은 자신은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고민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계속 순간순간마다 떠올랐나 봐요. 그러겠다. 네, 많이 닮으니까.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와 더위 피해 없으시고 모두 찬란한 여름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